88페이지 환지 방식입니다. 자, 먼저 환지 계획 작성인데요. 환지 계획 그러면 환지 계획 이런 거 있죠. 여기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토지 구역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구역 정리를 다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바둑판처럼 바꿔가지고 만약에 A가 여기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 대신에 여기를 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환지 방식 그럽니다. 그럼 먼저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새로운 토지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면 위지면 토수리환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1번 시행자는 토지법사업의 전부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하면 환지 계획은 반드시 만듭니다. 모든 시행자는 환지 계획 반드시 만듦.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는다. 모든 시행자가 반드시 만드는데 3번 봐요. 인가권자가 암기하되 특도 시군구. 인가권자가 특도 시군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습니다. 2번 환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해돼야 돼요. 환지계획 내용은 첫 번째 환지계획, 첫 번째 환지 설계 이거죠.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 설계. 두 번째 자 A는 땅 준다. 몇 평 줄까? 필지별 환지 명세.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 땅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필지별 권리별 청산 토지 명세. 그리고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시행자는 공사 끝나고 자기 몫으로 얼마 남깁니까? 채비지가 뭐입니까?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둔 땅 얼마 남기고 보류지는 여기서 말하는 보류지는 공원, 학교용지, 도로용지, 공공용지로 얼마 남길 거냐 그게 보류지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얼마 남길 것이고 공적인 용도를 얼마 남길 것이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입체 환지 토지 대신에 이 땅 대신에 저 땅 준다 그게 평면 환지 이 땅 대신에 저기 아파트 준다. 아파트는 뭡니까?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주고 대지 공유 지분 주는 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입체 환지. 그래서 그런 등이 있어야 되고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환지 계획은 땅끼리 바꾸는 게 종전 토지와 새로 받을 토지의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 위지면, 토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그런 것도 문제니까. 위지면, 위치, 지목, 면적, 토수리,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7가지는 필수 고려합니다. 필수 고려. 예외해가지고 환지 부정이죠. 환지 부정. 이것은 땅 안 준다는 얘기죠. 원칙은 적응 환지 하라고 했는데 예외 땅 안 주겠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 환지 부정. 무슨 얘기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땅 주지 마세요. 신청하면 또는 야 내가 너한테 땅 안 줬으면 생각했는데 네 생각은 오케이 안 줘도 괜찮아. 동의하면 신청 또는 동의하면 전부 일부에 대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그 부지정하고자 하는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부지정합니다.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부지정한다.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는 땅 주지 마 그러는데 임차권자 땅 줘 그러면 땅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면적 조정입니다. 토지 규모를 조정할 토지 면적 규모를 좀 조정하자. 너무 작으면 늘리고 크면은 줄이고 뭐 상식적인데요. 작으면 늘리고 야 내가 너 땅 너무 많이 놔두고 돈 내라 그러면 되고 너무 크면 줄이고 미안하니까 돈 좀 주면 되고 정하니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니까 할 수 있다고. 3번 입체한지인데 입체한지는 땅 대신에 건축물과 대지 공유 주는 게 입체한지인데 계획 시행자는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신청입니다. 신청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 부여할 수 있다. 입체한지가 뭔가 알아야 돼요. 아파트 받는 상가 받는다. 당연히 건축물의 일부에 구분소유권 받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받는 거. 우리 시험은 딱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시행자는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과 건물 있는 대지의 토지에 공유 지분 줄 수 있다. 거기까지 났고 그 밑으로는 안 났는데 혹시나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자였다. 규약 그 말은 민간이 한다 이 얘기고 정관 법인이 한다 이 얘기죠. 법인 받은 정관이 있어야 되니까 또는 시행 규정 것은 공적인 주체
국가자체 공사 등이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자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는데 입주한지 신청한 지 정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정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A가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는데 얘 토지 가진 총 권리가액은 어디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가격이 내가 가진 토지 가격이 얼마인데 100원이다 100원. 권리 가격은 공사 끝난 다음에 이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면 여기에다 곱하기 비례율 하는 거예요. 비례율 하면 이게 권리가격. 비례율은 공사하기 전 총 가격이 얼마냐? 공사하기 전 총 가격. 거기에다가 공사 후 총 가격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총 가격이 얼마였냐? 그럼 만일에 100원이었다 100원. 공사 후 총 가격이 얼마냐? 200원이다. 그러면 비례 몇 불이요? 200원인데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다? 공사비는 들어가겠죠. 공사비는 빼야 되니까. 공사하기 전에 총 가격이 얼마인데 100원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얼마를 넣어가지고 70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했더니 그 땅가격이 얼마 된다? 200원 된다. 그러면 비례를 몇 프로요? 130%.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100원인데 비례율이 130%다 그러면 내 권리가 얼마다? 13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권리가격. 그래서 그가 가진 권리가격이 권리가액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이야. 이제 얘 권리가액이 얼마라고? 130원인데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복잡해지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데 봤을 때 얘가 가장 작네. 얘가 가장 작네. 이게 얼마짜리? 이게 200원짜리다. 200원짜리. 그러면 이 권리가액이 200원에 얼마가 안 되면 70% 안 되면 0.7 얼마입니까? 140원. 당연히 안 되는데 어쩐다고? 너는 신청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할 때서 비례율이 좀 필요해요. 비례율이 100보다 떨어져 버리면 그건 사업 못하는 거예요. 내 토지가 내가 가진 금액이 지금 1억짜리인데 공사 끝나면 7천 누가 하겠냐고 안 하고 말지. 무조건 그것보다 높아져야 비례가격이 높아져야 그만큼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만 싹 빼고 그냥 앞뒤만 싹 빼버리고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혹시 모르니까 거기까지 해보고 입주한지 신청 기간은 입주한지는 신청받죠. 신청. 그러면 A한테 A 신청할 겁니까? 그러면 해야지. 그럼 언제까지 하라고 알려준다고. 신청 기간은 이 한지 신청 기간을 토지 소유자한테 땅 받고 싶으면 신청하세요. 그럼 이거 신청해서 가서 납 주라. 신청 기간이 있어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 하되 환지 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은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배우는 분양 신청 기간하고 똑같아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 하되 관리체계 설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똑같아요. 통지날부터 30일 이상 62일 하되 환지 계획 설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똑같고 그 다음 티귿 입체 환지로 주택을 줄 때는 몇 개까지 줄 수 있냐? 1번 하나 줍니다. 혼자서 1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혼자서 토지 7개 주택 10개 가져도 하나 준다. 두 번째 같은 세에 속하지 않은 둘 이상이 1주택 1토지 7명에서 토지 하나 7명에서 건물 하나 그래도 하나 준다.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나. 2번 시행자는 위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 갖고 하나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과밀억제 권역이 위치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둘, 근로소득서 필수연도. 셋, 공공사업 시행자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이게 도정법 가면 넷이죠. 넷. 도정법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뭐가 있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가진 주택을 취득한 자. 근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과밀박 토지법의 토지소유자. 2. 근로소득 기술세금도. 3.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입주한지로 주택 공급할 때 줄 거면 주택 소유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줄 거 놓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면 줄 거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입주한지로 주택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하나. 토지 면적이 자금과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2. 정전토지 총 권리가액이 입주한지 공급하는 공동일 때 가장 작은 규모 공급 예정가 이상이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총 권리가액이 얼마나 권리가액이 얘가 가장 작은 게 분양가가 200원입니다. 얘가 250원이면 어쩐다고? 얘는 주택이 없더라도 입주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있다. 어쩔 때 그가 가진 토지 면적이 자금과 인정하는 면적보다 크면은. 두 번째, 그가 가진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평수, 가장 작은 분양가 이상이면. 4번, 시행자는 입주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지에 공급하고 남는 건물. 자, 입주한 자력 아파트 500세대 있습니다. 주민여러분 신청하세요. 400명 신청했어요. 100개가 남았어요. 어쩌겠습니까? 일반 분양이야죠. 일반 분양. 그러니까 시행자는 입주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지에 공급하고 남는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규약, 정관, 시행이 정하는 목적에서 채비지 정하든가 토지 소유자 외의자, 그 자가 누구라고? 일반인이 분양할 수 있다. 그럼 일반인에 분양할 때 누구한테 특혜를 줄 겁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두 사람이 특혜 주는 거.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내 땅 주고 땅 받았는데 땅 못 받고 돈 받고 나가는 자. 뭐라고? 현금 청사.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 그 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환지 대상 제외되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전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현금 청사 받은 자나 또는 철거되는 건축물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한 번쯤은 내야 되는데 이거 생긴 지 벌써 4년, 5년 다 돼가는데 어디까지 냈냐?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과 대지 공유지분 줄 수 있다. 거기까지는 냈다고. 그 뒤에 혹시나 모르니까 입주한지 신청 제외할 수 있다. 얼마야? 100분의 70이야. 입주한지 신청 기간은 통음자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돼 환지계 수립이 제한되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입주한지 주택 몇 개 주냐? 원칙 하나. 예외.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토지개발구역, 토지소유자. 2. 근로소득 기술세금도. 3.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입주한 주택 줄 수 있다. 그가 가진 토지 면적이 자금과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총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분양가 이상 되면. 입주한지 공급하고 남는 것들은 채비지 정하든가 일반 분양한데, 일반 분양은 누구한테 특혜 주냐? 현금 청산 당한 자, 그리고 철거된 건물 세입자. 4번 공공용지 안중요 무시하고 넘어가고. 5번 채비지 보르지 중요 기억. 함정은 없는데 기억이 아주 잘 나와요. 함정은 없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 자르고 니모다 채비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를 정하는 목적에 의해서 자르고 너는 뭐다? 공공시설 용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대를 정하지 않고 남긴다. 보류지 정할 수 있다. 남기니까 보류지. 그중 일부를 채비지 정해서 토지보다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좌우지가 남겨놓은 땅, 이게 지금 이게 도시개발 토지가 있다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준다 뭐라고? 환지. 남긴다 뭐라고? 보류지. 보류 중에 일부가 뭐라고? 채비지. 이런 식으로 돌려준 건 전부 다 환지. 남긴 건 전부 다 보류지. 왜 남겼는데? 비용 충당 목적. 너는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 공공시설 목적으로 그래 그냥 보류지. 그렇게 남길 수 있다. 함정은 없어요. 니은은 주택법 가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부담률 옆에다 써놔요. 감보율. 토지 부담률이나 감보율이나 똑같은 거예요. 토지 부담률, 감보율.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혹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만큼 해서 갑이 땅 가지고 있는데 얼마 가지고 있냐?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100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빠지니까? 이게 빠지니까 뭐가 빠진다고? 보유지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빠져나간 비율이 몇 프로냐? 그게 토지 부담률 감보율 그런 거예요. 감보율. 그러면 자, 제가 감보율은 저것만 놓고 감보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하면 감보율은 자, 전체분의 이거잖아요, 지금. 비율이 전체분의. 그러니까 감보율은 간단해요. 감보율은 전체 토지 면적분의 빠져나가는 거 여기에다가 보유지 면적이요. 쉽게 계산하면. 전체분의 얼마 빠진다. 근데 이 전체 안에 원래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게 시행자. 그리고 우리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 그럼 보유지 중에서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감보율 또는 평균 부담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례율은 내 땅 가치 따지는 거고 내가 공사하기 전에 100원짜리가 끝난 다음에 가격이 얼마 되냐 이게 비례율이고 감보율은 내 땅 면적이 몇 프로가 줄어드냐 이게 감보율이고 감보율이 뭐라고? 토지 부담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존 시가지, 주택 밀집 등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 등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차등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업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농림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것은 한 평을 내놔도 상업지역이 훨씬 비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요. 차등 적용하자 이 얘기고. 두 번째, 지목상 전, 답, 임야이나 사실상 현질 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지자체 기부채나 무상 기준 토지는 그의 상당을 비율로 해서 토지 부담선 약관. 지금 1번, 2번 보게 되면 1번은 차등 산정할 거 읽어보고 당연하다 해야 되고 2번은 읽어봐도 뭐 함정 쓸 말도 그나마도 없고 3번 환지계획 평균 토지 분담률은 50% 추가할 수 있다. 토탈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얼마요? 50을 넘어가지 마라. 개인별로는 다 다르는데 토탈 해서는 50 넣지 마라 이 얘기요. 다만 해당 환지계획 특성을 그래서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는 60까지 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평균 부담률이다. 그러니까 개별 부담 누구는 10% 내고 누구는 80% 나갈 수도 있다고. 근데 평균 부담률은 50 넘지 마되 지정권자 승인만 얼마까지 된다? 60까지 된다. 60까지. 근데 거기에다가 환지계획 토지수의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3분의 2 동의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3번이 답 내긴 좋네. 평균 토지 부담률 50 넘지 마라. 지정권자가 승인했는데 60까지. 소유자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60 넘을 수도 있다. 4번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 환경을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 부담률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부담률이 환지 계획 면적에서 위에 보유지 면적이다. 간단하게. 근데 그랬다. 환지 계획 면적에서 시행자 무상 귀속되는 거 빼고 보유지에서 무상 귀속 빼고 그러면 그게 비례율, 비례하죠. 감보율, 부담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계획 기준인데 환지계획 기준 환지계획 작성이 필요한 환지계획 기준 보유지 채비지 책정 기준은 공법 시간에 무슨 계획 수립 기준은 무조건 모임을 있다고 국장 얘만 유일하게 국토부 령인데 얘가 암기할 가치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2번만 났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딱 한 번 좀 더 문제품 나옵니다. 딱 한 번 났으니까 무시해야 돼. 무시. 또 나오면 어쩌려고 우리는 오지선다. 그거 빼고 나머지를 판단해도 해볼 만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빼줘야죠. 4번 저성토지 가격평가. 얘는 곧잘 나오니까 1번을 잡아주고. 자, 아까 얘기했죠. 수용 사용 방식 저성토지 가격평가 어떻게 했어요? 가압평업자가 평가한 금액. 근데 정확히 뭐다? 산술 평균 가격.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 저성토지 어떻게 평가할 거냐고. 저 환지 방식 저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치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위원 평가해야 된다.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치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 그러니까 먼저 공인평가기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그 다음 2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정관, 시행이죠. 이것도 딱 한 번 났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또 내든가 말든가 중요한 위주로 가야죠. 환지계획인가 1번. 1번은 허구한 날이에요. 허구한 날. 아까 얘기했죠. 모든 시행자는 환지계획 반드시 맞는데 인가권자 누구니까? 특도시군 군이니까 누구만 인가받는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는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도시군구에 인가받는다. 인가받는 게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받는다. 어쩌고저쩌고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또는 신고한다. 경미한 변경. 어쩌고저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 나오면 되고 밑에 2번, 3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이죠. 환지, 예정지. 자, 환지 처분에 대한 전 단계로서 환지 처분에 앞서서 정전 토지에 대해 앞으로 있을 환지를 미리 주는 거.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준다고. 끝난 다음에 여기 줄게 지금부터 가서 쓰라. 끝난 다음에 여기 줄게 지금부터 가서 쓰라 이런 얘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토지개발 사업이 너무나 장기다. 너무나 장기. 토지개발 사업이 너무나 장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영위권자 간의 권리관계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주고 지금부터 가서 쓰라. 이거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환지 처분하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환지 예정전. 끝난 다음에 이 땅 줄게 지금부터 가서 쓰라고. 언제? 영원히. 환지 처분은 똑같지. 불안정한 권리관계 빨리 안정시켜주고 또 결정적인 게 원래 시행자는 뭘 바라고 공사해요? 채비지. 채비지 언제부터 시행자한테 소유권 들어가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라. 이것은 공사 다 끝나고. 그럼 언제부터 팔아요? 공사 끝나고. 이러면 시행자가 중간에 돈 들이면 살 못한다고. 그래서 시행자는 공사하다 중간에 이 토지는 뭐다? 채비지다라고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를 딱 하면은 중간에 바로 팔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중간에 바로 팔아야 어쩐다고? 팔아야 현금이 들어야 사업이 원활해진다.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성격인데 1번 임의적 그러면 예정지 지정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 설권적 그러면 예정지 지정하면 있잖아요.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없어지고 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얻잖아요. 어쨌거나 정전 토지 사용 수익권은 없어지지만 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그래서 설권, 권리를 설정한다 이런 얘기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우리는 뭐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뭐가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지정 절차는 필요가 없고요. 4번 지정효과입니다. 지정효과. 일반 사용 수익권의 이전. 이거는 지금 정도 되면 목차만 본말해야 돼. 예정지 지정하면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 어디로 간다? 예정지로 간다. 그러니까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처분 건고일까지 정전 토지는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쓴다.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소멸하고 예정지 사용 수익권은 취득한다. 그 대신 처분권은 어디에 있다? 정전토지. 그러니까 팔려면 어디 판다? 정전토지.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사용수익 개진인데 예정지 지정하면 언제부터 예정지 사용수익 합니까? 그러면 그 날짜를 정해줍니다. 효력 발생일 해가지고 시행자가 정해주니까 예정지 언제부터 씁니까?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주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쓰되 예정지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되고 소인 의무 정전토지 소유자와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 거부하지 마라. 정전토지 소유자하고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다가 예정지 지정받은 자리 와서 사용수익할 때 방해 거부하지 말라고. 4번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익은 기본이고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사용수익은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중요고. 영위권자 권리조정 걔는 별로 안 중요해. 들으면 봐요. 영위권자 권리조정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토지 소유자가 A가 있고 임차권자가 B가 있다. 얘들한테 시행자가 자 끝난 다음에 이리 가자. 그럼 여기가 예정지다. 예정지. 자 B가 이 토지 빌려 쓴다. 보증금 얼마에 5억에 월 임차료 100만원 내고 기간은 몇 년이냐 10년 동안 열심히 빌려 쓰고 있어요. 자 잘 쓰고 있어. 이게 종전토지. 가서 보니까 예정지요. 잘 쓰고 있는데 시행자가 이리 가라 그러니까 딱 갔어요.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자 A가 B 갔는데 종전토지 면적 얼마냐?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예정지 가서 보니까 면적 얼마다? 100이다.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예정지 가서 봤더니 150이다. 이제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A가 B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 빌려주고 100만원 받았으니까 이제 150 빌려주면 얼마 받는다? 150 받아야지. 당연히 여기서 무슨 문제 나와요? 증액 청구 문제 나올 것이고 가서 보니까 얼마밖에 안 되는데 70밖에 안 되는데 얘가 야 깎아야지 30 깎자. 감액 청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치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의 의사표시 발생 A가 B에게 얼려줘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깎자 깎아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를 어떻게 면하냐? A가 B한테 얼려주면 돼요. 깎자 깎아주면 돼요. 그게 싫어요. 그랬을 때는 A가 B에게 얼리자면 B가 말한다. 난 네 땅 안 쓰겠다. 내 권리 포기. 그리고 의무를 면한다. B가 A한테 깎자. A가 말하고 나 너한테 돈 안 받겠다. 내 권리 포기. 그리고 내 의무를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는 얼려주면 되고 깎아주면 되는데 그게 싫으면 어쩐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어쩐다? 저기 있는 의무를 얼려줘야 될, 깎아줘야 될 의무를 면한다. 이런 얘기야. 또 B가 가서 보니까 얼마다? 70이다. 나는 얼마가 필요한데? 100이 필요한데 70이면 감액이 아니고 목적 달성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쩌자 끝내자. 바로 계약 해지. 얘들도 바로 어쩐다? 계약 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계약 해지했으면 이제 B가 A한테 차리거나 나는 간다. 뭐라 했어요? A는? 잘 가라지. B가 뭐라 했어요? 줘야지. 뭘 주라고? 5억 주라고. A가 뭐라 했어요? 무슨 소리가 기간이 남았는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얘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누구 때문에? 시행자 때문에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금전반환 청구하겠다는 했다? 하겠다. 시행자는 누굴 대신해서 주고 소유자를 대신해서 임차권자한테 시행자가 일단 주고 누구한테 소유자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어쩐다? 강제 징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런 것은 언제 옮겨간다고? 효력 발생해. 효력 발생부터 60일이 지나면 옮겨가서 60일 동안 조용히 잘 살았으면 인정한 게 된다고. 60일 내에만 한다. 60일 내에만. 그래서 그게 5번 영유권자 권리조정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어 예정지 지정으로 정도는 임대료 치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디귿이네.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받은 당사자는 권리 포기나 계약을 해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2번, 자 예정지 지정으로 지역권, 임차권, 목적 달성 없게 될 때 권리 포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는 손실보상의 토지, 건물 소유자나 이익받은 자에게 구성할 수 있다. 행정증 아닌 시행자는 특도 시군국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고 이거는 언제까지 하냐?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에만 할 수 있다. 포인트는 장래에 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이제 사용수익정지입니다. 사용수익정지. 1번 시행자가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소유자 임차 등의 길 30년 더 하면 되죠. 끝난 다음에 땅 없다. 30일 이상 기간 주고 그만 쓰고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30일 이상 기간 주고 그만 쓰고 나가라. 2번 그런 경우는 미리 청산 돈 주면서 나가라 이런 얘기요.
30 기억하시고 7번 안중요. 이제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정전 토지에 가면서 새로운 토지 주고 정전 토지면 새로운 토지 주고 땅끼리 바꾸는 게 환지처분인데 절차는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일단은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먼저 환지 계획을 만들었을 것이고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받았으면 이제 공사합니다.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다 공사하려 공고하고 공사하려 공고한다 그 말은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 듣겠다. 의견 듣기 위한 열람 며칠이라고요? 의견 듣는 열람 무조건 며칠? 14일. 서류 열람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의견이 없으면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는 지정권 해줘요.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이제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알린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등기 해줘요. 등기. 환지, 등기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환지 처분 공고를 갖다 우리가 9월 5일쯤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환지 처분은 언제 하냐 시기를 묻게 되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하고 60일 내. 두 번째, 환지 처분 형식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환지기에서 정해놓은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통지하고 했다, 공고한다, 알렸다. 이제 9월 5일. 통지는 한 명 한 명 알리는 게 통지고 공고고시는 불특정 다수한테 되는 게 공고고시고 그러면 이제 무슨 효과가 생기냐 효과가 그러면 드디어 권리가 변동합니다. 정전 토지에서 환지를 이전하고 부지정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 부지정 토지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1번, 2번, 3번 필지 A, B, C입니다. A한테 1이 줍니다. B한테 1이 줍니다. C한테 그냥 없어요. A는 이 토지가 환지고 B는 이 토지가 환지고 C는 부지정. A 권리란 2번, B 권리는 3번으로 C 권리는 갈 데 없으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A 권리가 1번에서 2번 간다. 2번에서 3번 간다. 이렇게 이전된다. 이전되는 시기가 언제냐? 우리 법은 공고를 언제 했냐? 9월 5일로 했다. 우리 법은 뭐라 했냐 그러면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9월 6일로 옮겨간다. 9월 6일로 간다. 9월 6일로 간다. 갈 수가 없으니까 오기 전에 먼저 치워라. 그래서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공고일이 끝난 때 9월 6일이면 얘가 9월 5일이네. 얘가 빨라, 얘가 늦죠. 끝나는 때가 빠르고 이제 이런 효과가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환지 등기한다 그 말은 자, 이 토지가 2번 필지는 A다. 3번 필지는 B다. 이거를 니들이 알아서 해가라가 아니고 시행자가 알려주고 등기소 알리는 거예요. 환지 등기 누가 합니까 하면 시행자가 어디에다? 등기소에다. 행정점은 촉탁, 비행정점 일괄 신청한데 공고하고 며칠 알리냐 그 기간을 14일 준다. 이게 환지 처분이요. 자, 1번 의입니다. 의 간단합니다. 땅끼리 바꾸고 차이 나는 거 돈으로 정산한다. 그게 환지 처분이고 2번 환지 처분 절차. 이제 이게 5개 있는데 1, 2, 3, 5는 형식만 갖추려고 함정은 4번에서. 그래서 1번 넘기면 안 되지. 시행되는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열람은 의견 들으려고 그럼 무조건 며칠? 14일.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공란기간 내 시행자의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 행동이 맞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하고 3번, 시행자는 공란기간 내 의견 제출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이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신청하고 지정권자는 공사 끝냅니다. 공사를 끝낸다. 4번. 자,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을 언제 하냐? 준공검사 받고 며칠? 60일.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고 60일 해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5번.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한대요? 환지 결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고 공고합니다. 환지 처분 효과 아주 중요하죠. 1번. 권리가 이전된다. 자,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환지를 정전 토지 본다. 즉 정전 토지된 권리가 다음 날 환지를 이전했다고. 두 번째, 소멸.
환지계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입니다. 소멸이 빨라야 돼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문제 보면 치사하게 공고된 날은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섞지 말고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자, 정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태장동, 중앙동 이런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지역권도 정전 토지에 그대로 있는데 행사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이 아니고 끝나는 때. 소멸은 끝나는 때인데. 잘 봅시다. 이렇게 지금 세 개 필지가 있다. 1번, 2번, 3번 맹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축이 되고 짠 4번 맹지 있어요? 없어요? 맹지네. 그러면 얘가 건축하려면 이만큼 지역권 설정에 썼다고 합시다. 자, 2번 필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다. 시행자가 갑, 너는 여기 줄게. 얘는 이제 3번 받았다. 이 토지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쫙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역권도 이렇게 따라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지역권 그대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역권 그대로 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이 경계를 없애가지고 한 필지 만들었어요. 지역권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너는 소멸한다 이거 아닙니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 다음에 입치한지 얘도 잘 나와요. 입치한지 그냥 다음 날만 다음 날만. 입치한지가 뭡니까? 토지 대진에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권 받았다. 언제? 다음 날. 근데 입치한지 안에는 정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그 저당권도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에 옮겨간다. 언제? 다음 날. 다음 날. 4번도 잘 나와요. 시체 보정 생각납니까? 시체 보정. 채비지는 시행자 시체. 보정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들 매 환자가 매매 계약 법률행위 등기한 때 취득한다. 5번 안중요고 6번 안중요 옆에 4번 환지 등기. 아까 얘기했죠. 환지처분 공고가 딱 떨어지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러지 말고 14일 내에 등기소에 알린다. 14일 내에 등기소에 알리고 촉탁 일괄 신청합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 과정에 다른 등기는 안 해줘야지. 이렇게 환지 처분 공고, 환지 등기를 언제? 10월 5일을 했다. 이 중간 과정에 다른 등기는 안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안 해주는데 단 등기 신청이 나는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는 발생했다 라는 걸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면 그거는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청산금과 가압가 보상입니다. 청산금 시행자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자 1번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받는다. 그것은 땅을 너무 많이 줬죠. 한번 증한지지 증한지. 땅 더 받은 거 돌려내라. 부당이 반환. 시행자가 대래 청산금을 준다 그 말은 가만 지켰죠. 땅을 너무 조금 줬죠. 미안합니다. 손실보상금 이 얘기고. 청산금 결정. 자 A가 받아야 될 게 얼마짜리냐? 5억짜리인데 이 땅을 받았더니 6억짜리 받았다. 청산금 얼마나? 1억이다. 1억은 언제 계산합니까? 그게 결정. 1억은 언제 계산하면 그 결정이요. 1억 계산은 언제 한대요? 언제 결정한대요? 언제 합니까?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할 때 해야지. 환지 처분할 때. 근데 가로 안에 보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아까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그만 쓰고 나가 그런 얘기 했죠. 그렇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할 수 있고 그런 토지 청산금은 줄 때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은 뭐냐 그러면 자 A는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여기에 있으면 절대 얘가 일이 가야만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언제 같대요? 다음 날 의무가 발생한다. 확정. 자 청산금 징수 교부인데 환지처분 공고 후가 다음 날 확정된 청산금을 주고받고 합니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아까 했죠.
30일 이상 기간 두고 나가. 그런 애들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은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단히 이것은 행정책임은 직접 강제 징수하고 비행정책임은 특도시군구 징수 있다. 특도시군과 지방세 체납처분 징수해주면 수수사표 주고 공탁은 청산 주는데 주소 불명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또 주니까 너무 작다고 얘가 안 받아요. 그냥 법원에 공탁할 수 있대요. 공탁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청산금을 소멸시 몇 년입니까? 5년은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이냐? 그러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부터 5년. 그냥 5년 언제부터 잘 봐야 돼요. 몇 년 그러면 5년. 언제부터 5년? 다음 날부터 5년. 그 다음에 감가보상금 제도는 설명을 하지만 절대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 자,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A, B, C, D 공사하기 전에 땅값 총액이 얼마냐? 100원이야, 100원. 총 얼마다? 100원.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총액이 얼마가 됐냐? 70원. 총액 70원. 어째 금액이 줄였냐? 늘어야지. 어째 줄었냐 알고 봤더니 자,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까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공공시설을 너무 많이 잡으니까 돌아갈 환지가 확 줄었어요. 그러면 A, B, C, D 총액을 얼마? 170원. A, B, C, D 얼마? 100원. 총액이 줄잖아요. 줄어드는 얼마? 30원을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돌려주는 제도를 감가보상인 하는데 절대 중요하잖아요. 하나만. 자, B가 얼마 받아야 돼요? 30원 받아야 하는데 얼마 받아야 돼요? 27원짜리 받았어요. 얼마 줄었어요? 3원. 이 3원을 뭘 할까요? 30원을 받을 얘한테 27원짜리 주고 3원은 돈 준다. 그건 뭡니까? 뭐라고? 손실보상 그러지 말고 좋게. 청산금. 그것은 청산금. 그런 청산금. 감가. 그러니까 필지 비교는 뭐라고? 청산금. 총액 비교는 감가보상금. 약간 달라요. 기타입니다. 기타. 도시개발채권입니다. 도시개발채권. 자,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지자체. 그 지자체 누구냐?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자금 조달,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때 지자체가 시도의사인데 지자체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받습니다. 여기서는 행자부 장관 좀 신경 써야 돼요. 국장이 아니고 행자부 장관의 승인. 채권의 소멸서, 상환 계산에서 원금 5년, 이자 2년. 주로 나온 게 걔입니다. 원금 5년, 이자 2년. 이자는 시도가 발행이니까 시도 조례를 정하되 행자부 장관의 승인,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이 채권의 발행 방법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발행합니까 하면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증권이요. 무기명 증권 발행할 수도 있고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등록 또는 무기명 증권 발행 그러면서 채권은 누가 사냐 그러면 누가 파냐 봐요. 누가 이거 발행이 팝니까? 지자체가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자기네들이 살 거면 왜 발행합니까? 안 발고 말지. 그러니까 누구만 만만한 민간인들만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에 했을 때 수용 사용 방식을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 할 때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거기 밑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공사 계약,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는 자, 채권 사람. 안 그러면 계약 체결 안 해줘. 두 번째, 민간 시행자는 반드시 산다, 반드시. 민간 시행자는 수용 사용이든 환지든 민간 시행자 무조건 다 사고. 그리고 3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국토계획법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산다. 여기서 갑자기 국토계획법 형질 변경 왜 나올까? 이것은 간단히 이런 얘기요. 자. 현재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무슨 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 자, 갑이. 자,
자, 이런 산을 갖다 마지막 산을 이 산 깎아서 택지 만든다. 을이 그래 나도야 나도 산 깎아서 택지 만든다. 갑이 깎으려고 하는 산 면적은 9,000제곱미터다. 을이 깎으려고 하는 산 면적은 12,000제곱미터다. 무슨 적이다? 주거죠. 자, 이런 산을 어떻게 깎느냐? 이거를 이해하면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9,006이 얘는 얼마라고? 12,000이라고. 숫자 준 것에 이유가 있다고. 형질 변경 면적 기준 얼마라고? 우리나라를 만이라고. 만 미만이 뭐로? 개발인 거가 만 이상이 뭐다? 도시 개발 사업이 얘기.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뭐가 틀리냐? 똑같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만 이상 됐으니까 도시개발 사업 같다 이 얘기고 3번은 만 미만이니까 국토개발 개발인 허가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시행자가 청한, 시행자가 행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 누구한테?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다. 누구한테? 지정권다. 근데 여기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보다도 조합이 잘 나오니까 조합 처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 조합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시개발법 잠시 쉬고 합시다.